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자, 순서별 유형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던 지문 중에서 프랙티스 세 번째. 내용 정리 한번 해보죠. 소재는 여러분 이거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데이터의 소유권과 법적 해석이에요. 자, 도입 부분에 이제 통념이 나옵니다. 통념이란 건 뭐냐면 잘못된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게 결국은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중에 반박을 하고, 즉 역접의 연결사 같은 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진실로 나아가는 구조가 되고 이 진실이 주제가 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장자료는 농부에 속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봅시다. 자, 농장자료가 뭐겠어요? 뭘 어떻게 키우고 뭐 어떤 얼만큼의 뭐 비료를 주고 뭐 이런 걸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쵸? 이런 자료는 농부에게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이다니까 통념입니다. 계약서에도 있는데. 자, 반박과 진실 나왔죠? 그 진실이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법적 개념인데 저작권과 달리 소유권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그러나 반박을 해주고, 소유권은 법적 주장이고 자료 소유권은 지적 재화로서 자유몸에 대한 저작권을 제하고는 법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다른 재화와는 비교되는 자료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자, 이건 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농장조료는 농부에게 속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법의 소유권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죠. 이게 누구 거냐? 이런 법적 주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다른 거는,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밭이나 뭐 땅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자료 소유권 같은 경우는요, 지적인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소유권 같은 거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소유권이면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소유될 수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요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속해야 되는데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래요. 잘 들으세요. 이 독특한 특성이 뭔지. 농장자료는 이제 지적 재화인데 복사랑 이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소유가 가능하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 같은 경우는 복사나 이전이 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한 사람한테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지적 재화는, 즉 이런 자료 같은 거는 복사하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라고 부르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적 측면에서 이제 그거는 비경합적인데, 자, 요게 그 말입니다. 비경합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건데 농장조료는 그렇지 않죠. 경합적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비경합적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자료가 복사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돼도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가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유될 수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 소유한다는 의미로 보기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농장자료의 특성. 그리고 농장자료는 사실과 유사한 미가공 자료로 이제 저작권 혹은 소유권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소유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적 재화는 약간 저작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법률에 따라 지적 재화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화된 자료 모음의 형태로 수집된 자료와, 그러니까 뭐가 어떻고 이렇게 구조가 잘 짜여진 자료랑 연구 자료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수집되고 이해가 되기 전에 개별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의 미가공 자료는 차이가 있다. 그럼 이제 저작권 보호는 조금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미가공된 자료는 그냥 사실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저작권도 주장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도 주장 못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저작권도 소유권도 적용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농장 자료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농부 거라고 되지만 법적으로는요 소유권이란 거 왜 없는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저작권도 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지적 재화를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고 이렇게 구조화시킨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농장 자료에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제 사실들. 그러니까 뭐 기온이랑 습도랑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이지 어떤 누군가 이렇게 새로 생산해낸 자료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이런 것도 좀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좀 내용이 어려워서 오래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부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소유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암시하는 건 좀 보호받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이것은요 일반적입니다. 뭐가 일반적이냐면요 읽는 것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를 읽고. 자, 농장 데이터가 농부에게 속한다고 읽는 것은 일반적이다. 자, 우선은 가주어 진주어기 때문에 여기 명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를 쓴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to reading 이렇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ing 동명사로 쓰면은 이제 전명구가 되기 때문에 진주어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요. 자, 뒤에 문장이 이제 일형식으로 완전한 명사절입니다. 이 대절은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고요. read에. 그래서 형용사절인 위치를 쓸 수가 없고 뒷문장에 불완전한 what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자, 원래는요 이 지문에만 좀 독특한 건데 데이터 미 단수고요. 데이터가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belong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집합 명사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집합체로 보는 거라서 belongs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한해서는 여기다가 문법 문제를 내면은 이제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자, 이것은요. 자, 종종 심지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B, PP 합쳐서 수동태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뒤에 없기 때문에 stating 이렇게만 안 쓰시면 될 거고. 자, 3번 문장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은요 법적 주장인데 데이터 소유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언제 법적으로요. 법에 의해서 뭐를 제외하고 저작권을 제외하고 어떤 데이터들의 세트에 대한 지적 이제 재화로서의 데이터들에 대한 저작권을 제외하고는 뭔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BPP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address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4번 문장입니다. 이것은요 부분적으로 때문입니다. 보호예요. 뭐 때문이냐면 특정한 특성 때문이에요. 데이터의 특정한 특성 때문입니다. 자, 비교되어 뭐랑 다른 재화들과 소유가 될 수 있는 다른 재화들과 비교된 어떤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자, due to는 because of랑 같은 거예요. 뭐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because 이렇게 쓰시면 이건 접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뒤에 목적어가 없고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고 그래서 비교되는 comparing 이렇게 능동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있는 that은 굿즈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고 자, 여기 자리에 which는 쓸 수 있겠죠. 형용사절 같은 형용사절이니까. 하지만 명사절인 what은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on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법적 측면에서요. 이것은 비경합적입니다. 설명을 하죠.
같은 데이터가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자, 그리고요, 이게 동사 원이고, 소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 왜냐면요, 데이터가 복사되고 혹은 이주될 때, 여기 is가 빠져 있는 거겠죠? 다른 플랫폼으로. 이것이 똑같은 채로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있는 이 i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데이터라도 이 지문에 한해서는 집합명사로 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이 can be, 그래서 여기에다가 can이 요거랑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도 수동이기도 하고, be owning도 안 되고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그냥 own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되겠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because 절에 이제 동사란 말이죠, 얘가. 여기 안에 지금 부사절이 삽입이 돼 있는 거고, remaining 이렇게 준동사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장. 자, 게다가 유도부사가 나왔고 도치가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차이가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between A and B. 너무 멀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뭐와 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인데, 자, 수집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셋 안에서 자, 어떻게 간주될 수 있는 뭐로서 지적 재화로서 이제 법에 의해서 간주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세트,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로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와 그리고 뭐 사이에 그냥 구조화되지 않은 미가공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비구조화된 어떤 부분으로서의 이런 미가공 자료, 그들이 수집되기 전에 그리고 이해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해석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미가공 데이터. 뭐냐면 법에 의해서 지적 재산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로서 수집된 데이터와 미가공 데이터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개별적이고 구조화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그것들이 모아지고 이해되기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죠? between A and B가 너무 길어요, 여기가.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collect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수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마 위치면은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문장 불완전하고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인 what은 당연히 쓸 수가 없고요. 형사절 자리니까. 그리고 that도 여기선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are collected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여기다가 collecting 여기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make 이제 sense of 명사에 이르면 명사가 이해되다 이런 뜻인데, 선생님 여기 뒤에 왜 명사가 없나요? 얘가 똑같아서 그래요. 여기는 이제 자료, 요 로우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 스스로를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R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making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보시고 요거랑 병렬 연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한 문장이 더 있죠? 자, 이런 미공원 자료는 비슷합니다. 사실과 자,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떠한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노잖아요. 그쵸? 법적으로 적용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사실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 있는 for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여기 있었던 자리에서 온 거죠. 요 자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전치사가 상승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하죠. 원래 위치 D는 불완전한데.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위치로 바꾸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제문이기도 하니까 얘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 for 위치 이 부분. 자,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한번 자세히 봅시다. 농장 자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농부 거다 생각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긴 한데 자, 여기서 말하는 it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얘는 삽입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루지지 않는다. 참 억울하겠다. 그쵸? 빈칸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 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 요걸 받는 거죠. 순서 삽입. 왜냐면 공통적인 게 아니라 커먼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특정한 특성, 자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은 비경합적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요 특성, 데이터의 특정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상품들과 다른 요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이 지문이 순서 삽입 지문으로 나온 게 아니겠죠? 순서 지문으로. 이것은 비경합적인데 만약에 무슨 소리냐면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거는 경합적이라는 얘기인 거고 비경합적이면 한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설명한 게 이제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소유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이주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데이터의 특성이죠. 자, 게다가 라는 말은 이 특성에 대한 추가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지적제어로 간주되려면 뭐 이렇게 구조화된 세트 이래야 되는 건데 얘는 또 억울하게도 사실과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hese raw data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raw data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 순서 삽입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비슷한 게 아니라 different from 이렇게 쓰면은 잘못된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저작권도 소유권도 법적으로 다룰 수 없다. 여기가 빈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